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캐나다가 보복 관세로 맞서자 같은 금액만큼의 상호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중국도 보복 관세 펀치를 날려서 뉴욕 증시가 연이틀 하락세를 면치 못했죠. 하워드 너트링비 상무장관이 관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해 우리 증시는 선방하고 있는데 관세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기 취임 이후에 첫 상하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에 관련 내용도 조금 나와 있는데 먼저 전체 관세 얘기하기 전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중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 최석영 대사님, 어떤 부분이 좀 우리와 직접 관련된 얘기입니까? 네, 이번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America is back.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예.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공약했던 사항들하고 취임 이후에 한 43일 동안 본인이 취한 어떤 정책적인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한국 관련 사항을 이제 몇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첫째 이제 이 칩스 액트에 따라 갖고 반도체법에 따라 갖고 지급되는 보조금을 폐지 또는 축소하라, 축소해 달라고 미국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는 발언을 했고요. 반도체법 폐지를 의회에 요청했고요. 네. 또 하나는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한국하고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 놀라운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이제 일단 한국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언급한 것 중에서 저도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한국에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4배나 높은 관세를 매고 있다 이런 말도 했던데 이건 뭐를 의식하고 한 걸까요? 네, 그건 이제 대중을 의식한 이제 일종의 이제 어떤 그 정치적 어떤 그런 선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전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관세율을 보면 이제 관세율이 여러 가지 관세율이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갖고 운영되는 특혜 관세율이 있습니다. 이 특혜 관세율은 한미 간의 관세율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농산물에 관세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4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WTO에서 운영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양어 관세 또는 MFN 관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FTA 체결하기 전에 우리가 전 세계 다른 국가들하고 이제 동등하게 운영하는 이 관세율을 최혜국 관세 또는 MFN 관세라고 하는데 이 양어 관세율은 공산품이 8%, 농산물이 약 한 14, 15% 정도 돼갖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이 관세율이 한 12% 정도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미국은 관세율이 2.5%, 한 3% 정도 됩니다. 그걸 의식하고 그럼 얘기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걸로 볼 수가 있고 한미 간에 존재하는 관세율이 4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에요. 과장된 정치적 선전일 수 있다. 뭐 트럼프 대통령 하는 얘기를 보면 뭐 팩트 체크를 제대로 안 하고 한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자, 여튼 관세 전쟁은 본격화됐습니다. 이미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매겼고요. 캐나다 보복 관세 매겼고 중국도 보복 관세 매겼고 이러다 보니까 증시가 조금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 영향이 나타나는 강도는 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려는 사실은 좀 미국보다는 나머지 지역이 다 충격을 더 받지 않겠느냐라는 좀 시각이 좀 강했었는데요. 오히려 최근에 주식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이 조금 더 큰 타격을 받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주가 상승분은 대부분 반납이 된 반면에 미국은 특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주목했던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해서 미국의 M7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기술주 자체는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큰 폭의 뭐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인 반면에 머스크의 리스크,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좀 떨어진 부분이 좀 반면에 유럽 증시 또 중국 뭐 전체 증시는 아니라도 이제 중국의 빅테크와 관련된 증시 자체는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오른 상황들이 올해 연초 이후에
국내 증시 역시도 뭐 조정은 받았지만 예. 오히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보면 주가 수익률을 보게 되면 거의 보합권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관세 정쟁이 상당히 이제 불거지고 변동성은 상당히 큰 사항들이긴 하지만 지금 주가 수익률만 보게 되면 오히려 좀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미국 입장에서 좀 긍정적인 거는 국채 금리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다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의 여파가 따른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 더 크게 받고 있다. 영향이 실제로 부메랑이 돼서 미국으로 가고 있다. 뭐 실제 관세가 실제 부과되면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들도 이제 좀 영향을 더 미국 사람들이 받을 것 같은데 이걸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지속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지금 보복 관세 전쟁이 시작됐는데 지금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어떻게 지금 보복 관세를 지금 매기고 있습니까? 예, 캐나다는 지금 트럼프가 25% 관세 부과를 오늘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예.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트루도 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예. 하면서 일단 당장 300억 불 상당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고 예. 25%로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1,250억 불에 대해서는 앞으로 2, 3주 내에 추가 관세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보복 관세를 자기들이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이라든가 품목은 아직 발표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만. 멕시코는 아직 부과하지 않았군요, 보복 관세를. 네, 그렇습니다. 하겠다고 이제 발표는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맞대응하겠다 그래갖고 10 내지 15% 정도 이제 보복을 이미 이제 개시를 했고요. 네, 그러네요. 중국은 주로 미국 농산물을 타겟으로 했다는데 농산물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특별하게 어떤 트럼프 어떤 뭐 지역을 겨냥한 건가요? 두 가지 이제 목적이 동시에 있는데요. 농산물 수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중국이 농산물, 축산물, 그다음에 목재 이런 부분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농산물, 축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이 주로 이제 공화당 우세 지역입니다. 지지층들이 많다. 미국 중부 이쪽이어 갖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지역구를 골라갖고 굉장히 타겟된 이런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튼 뭐 상대국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그랬어요. 관세를 매긴다? 다시 보복 관세를 또 상응하는 관세를 매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박상현 의원이 이 관세 전쟁의 여파에 관련해서 아까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낮아지는 건 조금 긍정적인 면이다 그러는데 이게 오히려 인플레 관세가 인플레를 조장해서 금리가 좀 오를 것으로 봤는데 이게 경기 둔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채 금리 상황이 좀 어느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채금리가 떨어진 물가가 한때 뭐 한 4.5%를 넘어서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1%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2%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 40bp 정도가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이제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이제 나빠지는 이러한 현상을 이제 대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우려는 하고 있지만 실제 그 물가 우려보다는 사실은 경기 둔화에 대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금리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좀 뭐 최근에 미국 애틀랜타 연준에서 이제 매주 이제 그 GDP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1분기 GDP 추정치가 전기비 연율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로 지금 예상이 되는 추정이 예, 되는. 그러니까 얼마 한 10여일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던 지표 자체가 근 한 2주 만에 사실은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여하튼 미국 지표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제 소비 둔화라든지 또 하나 조금 노이즈가 있는 거는 이제 1월 달이죠. 1월 달에 미국의 수입 증가율이 엄청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입이 많이 늘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한 1,250억 달러 정도 월간으로 기준. 근데 그건 작년 월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50%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 왜 1월 달에 이렇게 수입이 많이 늘어났냐라는 부분은 관세 때문에
미리 이제 사전에 수입을 많이 선수요를 이제 선수입을 한 어떤 그러한 효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파장들 자체가 지금 미국 경기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금리의 좀 하락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이제 관세의 영향이 실제 시장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잠깐 언급해 봤고요.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겼는데 사실 관세 전쟁하면 미중 간에 강하게 부딪힐 거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취임 전에 예상을 했는데 지금 중국의 맞대응 관세를 보면 중국이 좀 어떻게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는 겁니까? 한번 본격적인 싸움이 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지금 뭐 폭풍 전야 상태라고 보는 게 이제 가장 정확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도 중국한테 트럼프가 이제 그 선거 기간 중에는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예.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그걸 이제 조건을 하나를 붙였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펜타닐 수입이 차단되지 않으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나서 또 추가 10%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트럼프 일기 때 중국에 대해 갖고 25% 관세를 부과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10% 얘기를 했지만 지금 벌써 중국에 대해서 45%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 네. 이런 상황이어 갖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전면적인 관세 전쟁은 아니지만 벌써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중국의 맞보복도 10%, 15%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두 번 하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도 미국에 대해서는 거의 한 40, 5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4월 1일까지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분석을 해갖고 개선 방안을 보고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따라 갖고 중국이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혹은 뭐 무역 흑자를 계속 유지하거나 이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쭉 얘기해왔던 보편 관세라든가 상호 관세라든가 뭐 여러 상호관세. 가지 예.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해갖고 예. 중국을 징벌적으로 이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본격적인 관세 네. 전쟁 전쟁 단계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자, 다시 이제 경제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아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상승 속에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것도 좀 있다고 그러는데 금리만을 보면 그게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게 뭐 장단기 금리 격차가 거꾸로 뒤집어지면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는 건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예, 뭐 그러한 징후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우리가 좀 되돌려 보면 예. 2022년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말씀하신 이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이제 역전이 되는 현상이 장기화됐지만 미국 경기가 침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현상 자체가 상당히 좀 일시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 또 지금 트럼프 정책, 뭐 관세 정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래 뭐 하는 이런 네. 볼멘 도저히 소리도 이해가 안 되는, 볼멘 소리도 예. 있지만 사실은 이번 트럼프 2기 정책의 주된 1차적인 정책 목표 자체는 사실은 재정 수지 건전성 개선과 사실은 금리 안정입니다. 지금 미국은 재정 건전화, 무역 적자 줄이는 거 하나하고 재정 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 하고 금리 안정. 그러한 것들을 좀 미국이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미국의 그 재정 수지 적자 규모 GDP 대비 6%입니다. 예. 이 정도 수준으로 가게 되면 미국의 재정은 어떻게 보면 거덜이 난다는 표현 정도 정도로 상당히 이제 미국이 존립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어떤 뭐 단기는 아니라도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센트 재무장관의 지금 최근의 목표는 주식시장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재정수지 적자 축소 뭐 그것 때문에 관세도 올리고 보조금도 축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이 재정수지 적자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 뭐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최근에 금리 하락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찌 보면은 지금 어떤 정책적인 목표 자체를 일부 좀 달성하는 어떤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그 국채가 만기가 도래되는 규모가 8조 달러가 넘습니다. 8조 달러 국채가. 그러면 그걸 값진하고 결국 차환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결국 그동안은 저금리로 발행했던 물량들 자체가 고금리로 차환하게 되면
미국은 이자 지출 비중이 더 커지게 되겠죠. 지금도 이자 지출 비중이 국방비 지출을 넘어서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이러한 재정 부담을 계속 안고 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재정, 금리 안정을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경기가 둔화가 되는 어떤 그러한 징후가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 자체는 일단 경기의 어떤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에 너무 좋았던 경기를 약간은 좀 쿨링하고 또 연준으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든지 또 지금 하고 있는 양적 긴축 자체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좀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정책들을 좀 추진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금리의 하락 자체를 좀 경기 둔화라는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은 일부 트럼프 2기 정책의 효과들 자체가 좀 나오고 있는 것들로도 좀 저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채금리 인하가 어떤 정책적인 기대가 조금 반영돼서 기대가 조금 현실화되면서 물론 경기가 워낙 안 좋기도 하지만 나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좀 있다. 아까 조세영 대사님께서 이제 그 중국을 비롯한 교역 상대국의 무역 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을 조사해서 4월 1일까지 조사해가지고 보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호 관세를 매긴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그 교역 상대국 관세만큼 똑같이 매긴다 뭐 그런 게 상호 관세는 겁니까? 상호 관세에 대한 엄격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상호 관세라고 할 때 예를 들어 갖고 무역 상대국이 10% 관세를 매기면 예.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여서 10%를 매긴다. 이런 개념으로 딱 정리가 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것은 무역 상대국이 안고 있는 관세와 예. 비관세 장벽을 모두 통틀어서 이게 시장 접근의 장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는 수치로 나와 있는데 비관세 장벽은 수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수치로 관세 상당치로 수치화를 미국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계산에 근거해 갖고 미국이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상호 관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이라 그러면 뭐 보조금이라든지 뭐 환율 조작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포함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라든가 부가가치세. 국내 조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국내 규제라든가 네. 환경 규제, 노동 규제, 그다음에 공정거래, 뭐 불공정 교역 관행 전반이 다 포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관세 장벽은 사실은 한 국가의 국내 정책하고도 직결이 돼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편 국가가 뭐 관세로 보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양국 관계 갈등이 이제 굉장히 고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상호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적용 대상 품목들도 미국이 선택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지금 미국이 모든 이제 이 권한을 다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 어떤 비관세 장벽을 가지고 있다, 뭐 부가가치라든가 예. 뭐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하는 관세 몇 %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트럼프의 의도입니다. 네,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 같네요. 그런 관세를 매게 되면 처음에 걱정했던 게 미국 경제 인플레 우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금리 시장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면 이 인플레 우려보다는 아까 정책 효과가 좀 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됩니까? 인플레 영향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인플레 영향을 감안한다면 사실 그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데 좀 제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말은 사실은 좀 많이 이제 나왔지만 실제 그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물가의 상승 자체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못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리 다 뭐 이미 물건을 사온 상황들이고 예. 또 실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라든지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 부과 자체가 사실은 뭐 지금 3월 달부터 뭐 중국 뭐 이미 시작됐지만 멕시코나 이제 캐나다는 이제 3월 달부터 사실은 이제 부과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실제 이제 물가에 반영되는 부분 자체는 뭐 저희가 지표로 받아볼 수 있는 거는 4월, 5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뭐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 또 아니면 이제 트럼프 2기 내각에서는 1기 당시에도 관세 부과했지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조금 이제 낙관론을 사실은 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뭐 멕시코, 캐나다뿐만 아니라 과연 이제 4월 1일 날 상호 관세 부분 자체를 어떠한 정도의 어떠한 범위 내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뭐 전 세계 포괄적으로 다 부과를 할 건지 아니면 일부 업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부과할 건지에 따라서 상황은 사실은 많이 달라질 수는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론적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물가 쪽에는 사실은 좀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것 때문에 연준이 아무래도 그 금리를 내리는 데서 다소는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예고한 상호 관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맺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도 비관세 장벽 같은 걸 감안한다면 상호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미 FTA 협정을 이제 크게 보면 네. 관세 부분하고 비관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관세 부분은 거의 무쇠화가 돼 있습니다. 예. 물론 일부 농산물은 이제 관세가 있습니다만 농산물들은 여전히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이제 감축이 된 상태고 예. 우리가 특히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관세는 없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세 장벽은 아직도 여전히 이제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지목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그 제미슨 그리어 USTR 그 미국 무역 대표도 이제 그 청문회 때 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를 규제한다 이래갖고 규제한다. 그것을 이제 하나의 어떤 비관세 장벽으로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 행정명령 발령을 하면서 네. 한국하고 EU 등 국가들이 운영하는 부가가치세가 결국은 별도의 어떤 다른 형태의 관세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여기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비관세 장벽이 미국 트럼프의 시각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예, 그 사람 그렇습니다. 시각으로 예, 보면.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상호관세하고 여기 이제 물가 인플레 압력 같은 게 쭉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그 상호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부과를 하면 예. 당연히 미국이 인플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미국도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죠 이제. 그래서 상호관세는 앞으로 품목별 또는 분야별 그리고 국가별로 차등적으로 교섭의 결과로 부과되지 않을까. 국별 협상이나 협의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뭔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한 미국이 양자 차원에서 막 압박을 가하면 예를 들어서 무역 상대국한테 비관세 장벽을 해소를 하라. 그러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럼 무역 상대국은 상당한 수준의 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러면 관세가 실제로 미국이 협박을 하는 만큼 그대로 다 부과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여기 그 불법 이민하고 펜타닐 유입 때문에 미국이 지금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도 그동안에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이 됐으니까 뭐 25%의 수치에 대해서는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미 상무장이 완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거는 지금 관세라고 하는 건 장벽을 높이면 자국의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관세, 고관세를 때리는 것이 부과하는 국가에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예, 그러네요. 그러나 여튼 지금 관세 양국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여파가 아까 그 뉴욕 증시가 가장 타격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도 박성현 의원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빅테크 M7의 타격이 큰데 본격적인 이 M7 기술주들의 뭐 조정기라고 봐야 됩니까? 뭐가 펀더멘털 좀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아니면 이 정책 변수로 일시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조금 이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저는 결론적으로 약간 좀 뭐 펀더멘탈이 크게 훼손됐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동안 고평가 논란 속에서 이제 관세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좀 조정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사실 딥시크 출현도 사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중국의 딥시크. 네. 예, 그것이 결국 그동안 어찌 보면은 이제 지난해까지는 이제 뭐 AI와 하면은 이제 미국 M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과 같은 뭐 1인 독주 체제였다라고 하면 지금 딥시크 출현 이후의 모습들 자체는 뭐 춘추전국 시대로 들어간 듯할 것 같은 그러니까 선수들이 사실은 많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 자체가 상당히 퍼진 부분 자체가 좀 기술주의 조종을 사실은 조금 초래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제가 뭐 미국이 이제 재정 수지라든지 이제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맞추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 미국이 이제 감세라든지 이러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어떤 빌드업 과정으로 사실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연말 이제 또 추가 연구 감세 뭐 이러한 것들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들을 마련하는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가 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계획대로 진척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미국은 다시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또 이러한 어떤 감세. 이런 재정 부양 정책을 통해서 다시 이제 미국 어떤 주가 부양 또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하반기 이러한 쪽에 가서는 조금 빅테크 주가가 다시 좀 상승 쪽의 어떤 흐름을 계속 좀 이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세 전쟁의 여파가 글로벌 경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데 뭐 중요한 건 우리 경제죠.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알래스카 가스관 투자 사업에 우리 기업들도 지금 참여하도록 지금 요구를 받았는데 보통 이런 관세 전쟁이 조금 본격화 얼마 정도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요? 예, 일단 뭐 우리나라 이게 그 경제 그 대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멕시코하고 카나다가 미국의 이제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한국에 이제 간접적인 즉 간접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어떤 이 고관세 정책, 관세를 통한 어떤 위협, 압박 이런 것들이 한국한테도 이제 굉장히 이제 피해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일단 트럼프의 공격 대상에 한국이 제 1차 타겟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1차 타겟은 아닌 것 같다. 1차적인 타겟은 중국이고 그리고 멕시코, 카나다, EU가 미국으로 볼 때는 대미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내는 국가의 1, 2, 3, 4거든요. 한국은 한 8번째 정도, 9번째 정도 이제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일단 미국이 취하는 이 관세 조치에 대해 갖고 당장 금방 생사가 갈리는 이런 문제로 이제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있습니다만은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아까 LNG도 말씀하셨지만 조선 해운 분야, 그다음에 뭐 원자력 분야, 그다음에 이제 소형 원자력 모델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가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반도체 배터리 분야도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양국 간에 이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쏘아올리는 관세 전쟁 그리고 우리 대응 전략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